저의 불쑥불쑥 드는 생각이 또 시작됐어요. 3,000달러짜리 클래식카라서 코르벳은 판매를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오늘 팔리게 됐습니다. 와, 새 헤드라이트에 100달러 안 써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플라잉 휠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이 2부입니다. 2차 기억나시나요? 2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그리고 혼다 엘리먼트도 700달러에 샀어요. 이번 영상에서 이 차를 다시 살려내서 판매할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가오는 영상에 대한 작은 예고편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콜벳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경매장에도 데려가겠습니다. 구매, 수리, 청소, 판매, 수익 이야기와 경매장 방문까지 다룹니다. 오늘 영상에 많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는 플라잉 휠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600달러짜리 혼다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약 2달 전에 기부 경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제가 이 2004년식 혼다 엘리먼트를 600달러에 산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에서 흐리게 하거나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입 당시엔 지금처럼 보이지 않았고 겨우 트레일러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600달러짜리 차를 다시 살려내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팔아볼 겁니다. 100% 넘는 이익입니다. 위험도 거의 없고 정말 놀랍죠. 이제 타임머신으로 이 차를 샀던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2008년식 혼다 엘리먼트로 가봅시다. 헤드라이트 복원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플라스틱을 다시 새 것처럼 만들고 차도 광을 낼 거예요. 말 그대로 똥에도 광을 내보겠습니다. 혼다 4기통 수동 변속기는 여기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차 중 하나입니다. 꽤 대단한 일이죠. 부품차에서 창문 하나를 뽑아올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연료 주입구 4기 필요하고, 아니, 주유구 캡이 필요해요. 이 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고 싶어요. 이 차는 여기서 한 달 정도 세워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이 알티마는 끝났거든요. 경매장에 가서 이 차를 가져왔어요. 이게 다음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 영상이죠. 아마도 저희가 이 바이퍼를 막 샀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이번 주에 이 차를 바디샵에 가져갑니다. 오늘 영상은 아니고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 차는 잘 모르겠어요. 이 보닛을 떼어낼 거고 후드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닛을 다시 달 거예요. 누군가 이 헤드가 애프터마켓 제품인지 궁금해서 보고 싶어 했어요. 헤드는 순정 같고 인테이크는 애프터마켓이에요. 저 브랜드가 뭔가요? 제가 찾아볼 수 있게요? 하지만 일부가 주로 이 차량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업데이트를 드리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품은 있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고 다른 프로젝트가 우선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이 차를 받는 게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크레이그, 너도 하나 있었으니까 아들한테 줘. 걔가 갖게 해. 그래서 제 생각엔 저랑 아들이 이 차를 같이 만들 것 같아요. 도색도 하고 휠이랑 타이어도 바꾸고 괜찮은 차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만의 차가 되는 거죠. 주요 차량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아들의 주요 차량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일, 즉 이 영상 기준으로는 오늘 아들을 경매장에 데려가 몇천 달러로 저와 아내가 함께 첫 차를 고르려 합니다. 그것도 꽤 멋진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혼다 엘리먼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차랑 엘리먼트용으로 폐차장에서 여러 부품을 샀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작업장으로 돌아가 부품을 설치하고 차를 새 것처럼 만들겠습니다. 몇 주가 지나 이제 혼다 엘리먼트 작업을 시작합니다. 새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그걸 장착할 거고 새 냉각수도 넣을 거예요. 예전에 엔진을 과열시켜서 라디에이터가 터졌거든요. 실제로 라디에이터에 금이 간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제 실수였어요. 이 차를 너무 오래 공회전 시켰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과열이 되고 있으니까 온도 조절기도 샀어야 했는데 그것도 따로 구입할게요. 그리고 나초도 있습니다. 깨진 유리를 전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전 유리예요. 그리고 최근에 폐차장에서 새 창문을 구해왔어요. 저게 새 창문이고 실란트나 접착제도 준비했습니다. 창문도 저희가 직접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경매장에 가기 전에 제 혼다 엘리먼트 쿼터 윈도우 유리가 빠져 있습니다. 저게 바로 혼다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그걸 80달러에 사서 경매장에 가고 그 다음에 제 새 작업장으로 갈 거예요. 오, 저 머스탱 휠 마음에 드네요. 제 그랜드 투어링 쉘비 머스탱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분명히 비싸게 부를 것 같네요. 60달러면 떼어가도 된다고 하네요. 떼어가도 된대요. 혼다 엘리먼트용 윈도우 유리를 구했고 곧바로 경매장으로 갑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인 하루네요.
경매장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1995년식 SL 500이 있는데 86,000마일 정도 탔어요. 이 차는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며 골칫거리이자 악몽입니다. 이건 SL 320인데 저는 그 엔진을 좋아해요.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원래 잘 부서지고 여기서 자주 부러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는 실제로 에어컨도 잘 나오고 경고등도 안 들어와요. 주행거리는 86,000마일입니다. 저는 이 차를 원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잘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기 앉아있네요. 2020년식 포드 익스페디션인데 헤어스프레이와 담배 냄새가 납니다. 세금 환급 시즌용으로는 피하세요. 장난감은 좋아하지만요. 제가 메르세데스 SL 320을 보여드렸고 2018년식 알티마는 주행거리 76,000마일로 딱 맞는 차예요. 흥미롭진 않지만 돈이 드는 차입니다. 저도 같은 머스탱 휠을 13년식 그랜드 투어링에 달았어요. 오늘 차가 정말 많네요. 평소보다 더 많아요. 저는 아우디 이트론 랩핑이 별로예요. 오늘 차가 평소보다 많네요. 저 메르세데스도 곧 오나요? 살 생각은 없지만 궁금하네요. 1200달러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궁금합니다. 메르세데스 타는 분들에겐 좋은 거래일 것 같아요. 저는 관심 가는 게 없네요. 이제 작업장에 가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엘리먼트 작업이 시작됐어요. 방금 라디에이터와 서머스탯, 냉각수를 새로 교체하고 플러싱, 압력 테스트까지 했어요. 엔진을 돌리고 과열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온도가 오르지 않고 있어요. 어제 밤과 어제는 이 창문에 붙어있던 모든 접착제와 깨진 유리를 다 제거했어요. 새 에폭시를 사용해서 유리를 다시 붙였어요. 그리고 길게 테이프를 붙이고 가로로도 붙여서 압력을 유지했죠. 창문이 처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테이프만 붙이면 창문이 처질 것 같아서 이렇게 테이프를 고정해 두었어요. 이제 이 창문은 건조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해요. 이제 제 현대 액센트를 가지러 갑니다. 계기판에는 15,635로 나오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15만 6천 마일입니다. 2017년식이고 1,400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아, 이런 완전 꽝을 샀네요. 레몬이에요. 이 차는 시동도 걸리고 움직이긴 하는데 시속 25마일 이상은 못 나가요. 제대로 된 레몬을 산 거죠. 진짜 정말 실망이에요.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는데도 이래요. 아, 이런 현대키 이제 알겠네요. 싼 차 사는 건 도박이에요. 이제 길가에 멈춰서게 생겼어요. 좀 이상해요. 차가 실제로는 변속이 부드럽게 되는데 뭔가가 움직임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차가 그냥 힘겹게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발, 바로 저기예요. 길 건너편에 있어요. 교차로만 건너면 되는데 지금 러시아어라서요. 바로 저기 길 건너예요. 갈 수 있을까요? 간신히?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서 박히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방차 덕분에 들어왔어요. 모든 신호를 막아줬거든요. 무사히 들어왔어요. 좋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현대 안에 들어왔네요. 이게 다 뭐죠? 이제 매니폴드에 새 촉매 변환기를 달았고 미드 파이프도 교체해야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촉매 변환기가 모두 새 겁니다. 또한 아마존에서 타이어 두 개를 각각 50달러에 주문했어요. 그래서 타이어에 100달러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차를 타이어 가게에 가져가서 새 타이어 두 개를 장착할 거예요. 그리고 사륜 얼라인먼트도 할 거고요. 또 이 차는 지금 아주 잘 달리고 있어요. 확실히 촉매 변환기가 막혀 있었던 게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상한 점은 체크 엔진 경고등이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군가 차를 팔기 전에 경고등을 지운 거죠. 저는 이 차를 사서 직접 원인을 찾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새 촉매 변환기로 교체했고 시속 45.9마일로 아주 잘 달리고 있어요. 새 타이어 두 개도 장착했죠. 이제 더러운 부분을 정리하고 잡초 냄새도 제거할 거예요. 그러면 차 판매 준비가 끝나요. 그리고 14인치 새 타이어 두 개 사이즈 맞게 샀나? 175, 70R 14만 7,540, 70R 14 완벽하게 새 타이어, 새 촉매 변환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를 손질하고 청소할 수 있겠네요. 이 오래된 타이어들 좀 보세요. 비나 눈 오는 날 타이어가 다른 채 운전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에스컬레이드 작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차는 캐딜락 딜러에게서 샀고 한 명의 오너에 사고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장 복원 작업을 해서 모든 스크래치와 부풀어 오른 자국 같은 것들을 다 없앴어요. 정말 멋지게 변했습니다. 보트는 한 번만 코팅되어 있어 먼저 마린 에폭시를 칠했고 두 번째 코팅도 할 예정입니다. 연한 파란색도 칠할 계획이며 아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엘리먼트가 세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 팬, 새 라디에이터, 새 라디에이터 팬 모터, 그리고 새 창문도 장착했습니다.
이 차를 세차장에 가져가 깨끗이 닦아볼 겁니다. 저는 세차장을 좋아하니 이 차를 멋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내부 청소도 할 거예요. 이게 청소 전 모습이에요. 얼룩과 깨진 유리가 많아요. 돈 아니면 신경 안 써. 정말 더럽고 지저분해서 전체 디테일링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많이 보셨잖아요.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 도어잼, 매포캠, 문, 대시보드, 기어봉, 핸들까지 전부 다 청소할 겁니다.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 거예요. 이 혼다 엘리먼트가 얼마나 훌륭한지 깜빡했네요. 여기 보시면 이 플라스틱 키 커버가 있어서 하나의 길고 큰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들어올릴 때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저걸 아주 쉽게 진공청소기로 다 빨아들일 겁니다. 이 차는 청소하기 정말 쉬워요. 전부 플라스틱이라서. 여기 모래도 많고 나사도 있네요. 목수나 시공업자가 탔던 건지 궁금하네요. 세상에, 이 커버를 들어 올렸더니 거미줄이랑 도토리가 잔뜩 있네요. 와, 진짜 이 요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까먹고 있었어요. 뒷좌석은 완전히 평평하게 접혀서 침대가 되고 다시 접어서 옆벽에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좌석을 평평하게 접어두면 진짜 멋진데 좌석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한번 보세요. 빛에 비춰보면 이 햇빛 속에서 먼지랑 때가 다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정말 미쳤죠? 진짜 더러워요. 그리고 전에 문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에 있는 모든 것들, 대시보드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청소 전 바닥이 어떤지, 그리고 청소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 특히 이 컵홀더들. 자, 보세요. 제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정리된 듯 혼란스러운지 정말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먼트는 이 세차장에 있고 나초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나초가 정말 열심히 청소하고 있죠. 현대 엑센트는 바로 저 교차로 반대편 구석에 있어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제 타이어 작업이 끝났으니까 현대 엑센트를 가지러 걸어가서 제 작업장으로 가져올 거예요. 제 작업장은 저쪽으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20분 후에 누군가가 코르벳을 보러 오기로 해서 나초가 저걸 청소하는 동안 저는 그 사람을 만나서 코르벳을 보여줄 수 있어요. 현대 엑센트를 가지러 갈 수 있는데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가지 않을게요. 저는 코르벳을 보여주고 현대 엑센트를 가지러 갑니다. 엘리먼트는 세차에 맡기고 엑센트는 작업장으로 가져오며 이 모든 걸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나초가 있는 혼다 엘리먼트를 가져와 작업장으로 이동해 리컨 후 마무리 디테일링을 할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저게 뭘까요? 아, 저건 소방차네요. 자, 그렇습니다. 새 타이어 2개와 살은 얼라이먼트 비용이 이 차 전체 가격의 5분의 1이나 들었어요. 저는 플로리다가 싫어요. 모든 게 너무 비싸고 가격이 터무니없고 바가지를 씌우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어들은 아마존에서 개당 51달러, 총 102달러에 샀어요. 타이어를 장착하고 밸런스를 맞추는데 타이어 값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타이어 장착과 밸런스 맞추는데 100달러가 들었어요. 타이어보다 더 비쌌죠. 사실 휠 얼라이먼트에 115달러가 들었어요. 얼라이먼트만 115달러였어요. 예전엔 뉴햄프셔 타운페어 타이어에서 59달러였는데 이번엔 사륜 얼라이먼트가 2배였고 타이어 밸런스도 개당 51달러 넘었어요. 예전엔 타운페어 타이어에서 타이어 장착과 밸런스에 12달러만 냈어요. 진짜 모든 게 진짜 완전히 저를 짓눌러요. 제 수익도 그렇고 플로리다에서는 모두가 저를 힘들게 해요. 임대료도 더 비싸고 전기세도 더 비싸고 이 차를 더 비싸게 팔아야 겨우 이익을 낼 수 있어요. 왜냐면 타이어도 또 돈이 들었고 장착하고 밸런스 맞추고 얼라이먼트 받는 데만 200달러가 넘게 들었어요. 전부 돈이에요. 값비로 33달러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작업용 1000, 장갑 같은 거요. 장갑 1000, 타이어 폐기 비용으로만 33달러가 나갔어요. 진짜 이익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1000달러 주고 산 차에서 250달러, 230달러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길 너희가 무슨 말 할지 알아 라고 했어요. 그 사람한테서 타이어를 샀으면 더 쌌을 거예요. 진짜로 더 쌌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타이어를 사고 장착 밸런스를 맡겼으면 장착 밸런스도 더 쌌을 텐데 그 사람은 타이어 하나에 102달러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그냥 바가지를 쓰게 돼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작업 맡기기 전에 가격을 꼭 물어보세요. 장착 밸런스 얼마예요? 타이어 하나 장착하는데 50달러인가요? 여러 곳에 전화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바가지 요금은 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차량 리스 계정 개설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모든 차량 정비를 한 정비소에만 맡기고 싶거든요. 딜러십을 운영한다면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인 정비소에 모든 차량을 맡기고 싶어요. 그들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필요는 없어요. 저에게 공정하게 대해주시면 저도 공정하게 대할 거고 계속 제 모든 일을 맡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상업 계정을 만들고 싶으면 제가 더 많은 일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가격이 달라야 해요. 정말 달라야 해요. 이게 제 이익에 조금씩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저를 위해 가격을 조정해 주시고 플립 계정 같은 걸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저는 다시 올 수 없어요. 머스탱 배기 작업에 많은 돈을 쓸 수 없어요. 이전에도 말했듯 $1000짜리 차에 타이어 2개에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여기 촉매 변환기가 있습니다. 이 부품이 그냥 빠져나왔고, 그리고 이게 내부인데 안이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빛이 전혀 통하지 않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다른 건 어디 있죠? 다른 것도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 다른 촉매 변환기가 있습니다. 안에는 빛이 전혀 없고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 몇 개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촉매 변환기가 막히는 겁니다. 너무 뜨겁거나 연기, 오일이 과다 유입돼 내부가 과열되고 귀금속들이 녹아 엉켜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P5420 코드, 나 P5430 코드를 보면 그건 뱅크 1 또는 뱅크 2 촉매 변환기를 의미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촉매 변환기가 녹아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 차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되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이제 출발합니다. 당연히 헤드라이트 복원부터 시작해야죠. 플로리다에서 헤드라이트가 어떤 모습인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전부 산화된 겁니다. 이게 복원 전 모습이에요. 복원 전입니다. 이제 헤드라이트 복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10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으니 다른 영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원 전과 후만 보여드릴게요. 와, 새 헤드라이트에 100갈로 안 써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바로 습식 샌딩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폴리싱인가요? 네, 맞아요. 와, 전과 후. 저는 헤드라이트 복원을 정말 좋아해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저를 엄청 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결과를 보면 와, 정말 멋지네요. 이건 아마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의 헤드라이트 복원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세상에, 아직도 저 헤드라이트가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나초에게 차에 테이프 자국이 남지 않게 하려고 모든 플라스틱 부분을 테이프로 감싸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차 전체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차를 감싸는데 테이프 한 통을 다 썼어요. 1시간 후 나초가 직접 덴트 복원했는데 꽤 잘했어요. 한쪽 팬더만 폴리싱했는데 정말 잘 나오네요. 전체적으로는 칙칙하지만 폴리싱한 부분은 좋아 보여요. 여긴 아직 폴리싱 전이에요. 완성되면 다시 볼게요. 와, 정말 광나요. 대단해요. 이제 테이프 떼도 돼요. 왁스 칠도 빨랐죠? 금속은 적고 대부분 플라스틱이네요. 정말 멋져요. 잘했어요. 테이프 붙이느라 오래 걸린 그 테이프들 모두 떼세요. 오늘은 현대 액센트의 날로 새 촉매 변환기 2개, 새 배터리 하나, 앞바퀴 2개, 새 타이어, 사륜 얼라이먼트까지 있습니다. 타이어를 장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실제 타이어 가격보다 더 들었어요. 저거 가져갈게요. 정말 고마워요. 저건 제가 가져갈게요. 저건 차에 두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 차를 다시 살릴 시간입니다. 세차는 했지만 이제 진짜로 이 차를 되살리고 멋지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복원도 하고 도장 복원도 하고 이 돌에 맞은 자국들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폴리싱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내부는 꽤 지저분하고 여기서도 담배 냄새가 나요. 향이 섞인 담배 냄새 같아요. 그래서 내부도 한 번 더 청소하고 저런 것들, 천장에 묻은 저 더러운 것도 다 없앨 거예요. 저것도 없앨 겁니다. 샴푸나 스크럽만으로도 없어지길 바라요. 뒷 타이어 2개는 거의 새 거고 앞 타이어는 완전 새 거예요. 오일과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고 전체 청소도 할 거예요. 오늘 안에 마무리해 사진 촬영 준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압축 공기 팬이라 나초에게 모든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아래 먼지를 모두 풀어낼 거예요. 트렁크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먼지가 그냥 옆으로 다 날아갈 거예요. 나초, 아마 트렁크도 같이 불어내게 할 것 같아요. 괜찮으면요. 여기 있는 모래랑 이런 것들 다 송풍기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 닦을 거예요.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늘 그렇듯이 헤드라이트 복원도 끝났어요. 네, 정말 좋아 보여요. 나초, 잘했어요. 또 하나의 헤드라이트 복원, 헤드라이트 복원, 헤드라이트 복원. 모든 차가 필요하죠. 갑자기 잡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플라스틱을 진짜 망가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금방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만약 이렇게 하면 꺼볼게요. 한번 볼게요.
오, 세상에. 오, 이런. 여러분, 집에서 이러지 마세요. 진짜 끔찍한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끔찍하지만 효과 있네요. 플라스틱 헤드라이트도 닦아야겠어요. 오, 이런? 이게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이걸로 잡초도 다 뽑아요. 이리 와서. 이게 전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봐요. 전, 후. 저도 좀 해볼게요. 저 달라 보이나요? 집에서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정말 끔찍한 생각이에요. 이런 세상에.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가까이 와서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위를 잘 보세요. 인터넷에서 이거 싫어하겠네요. 불이 금방 붙었어요. 오, 보세요. 준비됐죠? 잘 보세요. 새로운 나이트팩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 작은 녀석 좀 보세요. 좋아요. 저 플라스틱 좀 보세요. 자, 전과 후입니다. 이건 어떤 종류의 백투블랙 실리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건 그냥 2차에서 다시 흘러내릴 거예요. 이건 반영구적인 효과예요. 오, 세상에. 유리는 조심하세요. 유리가 깨질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이제 뒤쪽을 해볼게요. 거기도 전부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호박을 자를게요. 아래쪽을 봐요. 끝났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진짜로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필요하기예요. 무료니까요. 마켓플레이스에 물건을 올리면 골칫거리와 진상,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차는 팔립니다. 로보트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고 차량 정보를 요청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답변했죠. 좋다고 하더니 아마 3시쯤 도착할 것 같다고 했어요. 주소가 필요하다 해서 출발할 때 연락 달라고 했어요. 저는 예약제로 집에 항상 있진 않거든요. 그분은 PSL에 있고 3시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주소를 보내달라 해서 보냈고 3시 30분 도착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도 같은 시간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답장이 없어서 도착 예정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고 시내에서 볼일을 봤어요. 그래도 답장이 없어 15분 후 물음표만 보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4시가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나초는 세차장에 있어 답장이 없고 3시 30분에 온다더니 그 시간에 맞춰 일정을 짰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단 말, 못 온다는 예의, 답장 모두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제가 바보 같아요.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오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어요. 시간이나 일정 관리는 아내가 방금 근처에서 아들들을 학교에서 데려왔어요. 아내가 저를 데리러 와서 세차장까지 차로 데려다 줄 거예요. 거기엔 나초도 있어서 혼자 있지 않아요. 타이밍이 좋아서 제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 낯선 사람이 저를 바람 맞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그녀가 왔네요. 저는 아직 주차장도 못 나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아니, 여자친구가 아니라요. 아내가 여분의 타이어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녀의 타이어는 이 영상의 일부인 것 같아요. 오, 멋진 타이어네요. 태워줘서 고맙고 더위에 걷지 않게 데리러 온 아내에게도 감사해요. 2주 동안 찾던 세차용 양동이와 샴푸기도 그녀 차 뒷좌석에서 발견했어요. 나초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까요? 잘 지냈니, 나초? 네가 자랑스러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와, 세상에. 이 크기면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해 보여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컵홀더도 잘했어요. 세상에, 이 요소들 정말 대단하네요. 이 레버를 당기면 그냥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카라바너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좌석이 나오고 꽤 멋지죠? 여기 엔진에 때가 잔뜩 낀 전 모습이에요. 사실 이걸 닦기 전에는 은색인 줄도 몰랐어요. 이게 닦기 전 모습이에요. 이제 다시 제 작업장으로 돌아왔고 콜벳은 팔렸어요. 제가 떠난 지 한 10분쯤 뒤에 그가 도착했어요. 그가 도착했죠. 그리고 내일 차를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의 집으로 가져다 줄 거예요. 그가 현금을 두고 갔어요. 옆 동네에 살아서 환불 불가 계약금을 받았으니 이제 차를 확실히 사는 거죠. 내일 트레일러에 차를 실어 그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어차피 그쪽으로 가니까 혼자 사는 분이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이건 제 입장에서 좋은 배려일 뿐이고 힘든 일도 아니에요. 내일 콜벳을 팝니다.
저는 15,000달러를 원했고 그는 13,500달러를 제시해 제가 14,000달러에 하겠다고 했어요. 집까지 배달해주기로 했고, 네, 저는 이익을 남겼어요. 그도 만족했고 모든 게 잘 마무리됐고 일도 깔끔하게 끝났어요. 오늘은 짜증나는 하루였지만 결국엔 기분 좋게 마무리됐네요. 그리고 내일 이 영상의 다음 파트에서 콜벳을 팔 예정입니다. 콜벳은 판매를 올린 지 일주일 만에 팔리게 됐고 몇 번 보여준 끝에 팔리게 됐습니다. 튼튼한 트레일러로 차를 직접 배달하고 그는 저에게 돈을 줄 겁니다. 서류도 모두 끝났고 그가 적당한 가격에 산다면 차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차를 사면 이동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14,000달러에 팔렸고 콜벳을 실었습니다. 이제 구매자에게 차를 전달한 뒤 바로 경매장에 가서 다른 차를 살 예정입니다. 도착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차를 꺼내 새 주인 집으로 옮기고 돈을 받자. 아무데도 부딪혀지 마, 크레이그. 정말 좁네요. 트레일러 옆에 바퀴나 팬더가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케이블에 거울이 걸렸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전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트레일러의 앞부분이 꽤 낮거나 트레일러 문이 꽤 낮아요. 각도가 좋아서 들어가고 나오기가 괜찮아요. 꿈의 직업이죠. 콜벳과 머스탱을 파는 일. 이게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에요. 콜벳과 머스탱. 사실 머스탱보다 콜벳이 더 좋아요. 그 콜벳은 이미 팔렸고 결제도 완료됐어요. 내일 등록만 해드리면 끝입니다. 은퇴한 부부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이 동네에 있는 콜벳 클럽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꽤 멋진 곳이거든요. 그분들이 콜벳 클럽에 가입해서 동네에서 그 차를 타고 다니고 클럽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와 모임에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엔 콜벳이 많고 콜벳 클럽은 아침 식사나 소풍, 저녁 행사도 합니다. 정말 멋진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1.5에 정했고 14 코드에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들 집까지 배달해드렸어요. 16을 부르다 2,000달러 깎아줬어요. 이익도 남고 상대도 만족해 잘 끝났어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혼다 엘리먼트처럼 우리가 복원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그 차는 결국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한정된 사람에게 그 차를 파는 건 악몽이에요. 그들은 저를 힘들게 하고 마켓플레이스 경험도 끔찍할 거예요. 그 차는 이익이 적고 많은 작업이 필요했어요. 반면 콜벳은 잘 관리되고 주행거리도 짧아요. 보통 그런 차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사죠. 오늘 바로 계좌에서 돈을 빼서 샀어요. 그 사람들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갖고 싶어서 차를 사서 더 만족해요. 필요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산에 맞춰서 차를 사는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콜벳이 딱이에요. 저렴한 콜벳, 특히 신형은 너무 비싸지만 15,000에서 2만 달러 정도 하는 콜벳, 이 바로 그 포인트죠. 그래서 제 딜러 라이선스를 따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셨다면 머스탱을 등록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2004년식 콜벳을 팔았는데 타이틀 뒷면이 이미 작성되어서 재할당 받으려고 세무서 DMV에 왔어요. 모든 서류를 작성해 다시 왔어요. 콜벳을 어떤 분 집에 직접 배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서류를 들고 왔는데 서명이 하나 빠진 걸 알았어요. 제가 뭘 했는지 까먹었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제 다시 고객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오늘 DMV에 세 번째로 오게 됐습니다. 전부 그 콜벳 때문이에요. 오늘 DMV에 세 번째로 온 거예요. 공동 소유자는 리얼 아이디가 없고 일반 아이디만 있어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고객 그리고 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끝. 저는 2시에 도착했어요. 저는 다른 딜러도 있고 2시에 도착했어요. 지금은 3시 반이고 4번 시도했지만 끝났어요. 나중에 봐요. 차는 등록됐고 번호판도 받았고 돈도 받았고 DMV도 다 처리됐어요. 뭐 이런저런 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을 꽤 잘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방금 현대차를 넘기고 왔고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가 이 도시에 오셔서 티키바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인생이 좋아요. 전화도 받아야 하고. 판사님, 에스컬레이드 새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 같아요. 옆면에 칼집이 있어요. 여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누가 한 게 아니라 뭔가에 부딪혀 드라이버로 찌른 것 같아요. 이 옆면은 쉽게 뚫리지 않는데 또 뭔가에 부딪힌 거예요. 저런 게 왜 생기는 거죠? 이제 또 타이어를 바꿔야 해요. 트레드 깊이 좀 보세요. 말도 안 돼요. 진짜 짜증나요. 인생은 좋았다가 나빠지고 반복돼요. 저도 잘못된 길을 써서 지금 구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캡을 제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카드키로 열쇠 구멍을 제거해야 해요. 카드키는 키폿 안에 들어있습니다. 키폿에서 키를 꺼내세요. 그리고 이 부품, 바로 여기 있는 이 삽입물을 제거하세요. 이걸 빼내세요. 그리고 그 잭을 사용해서 예비 타이어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돌리면 예비 타이어가 내려가요. 케이블이 느슨해지면 그걸 풀어서 예비 타이어에서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느슨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지랑 셔츠를 다 더럽힌 다음에 바퀴를 들어 올려서 이 가운데 부분을 빼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비 타이어를 꺼냈고, 자, 됐습니다. 예비 타이어가 장착되고 교체가 완료됐어요. 평소의 화요일로 돌아가 볼게요. 1달러짜리 차가 이렇게 행복하게 할 줄 몰랐어요. 정말 기쁩니다. 끝났고 이 차가 얼마나 멋지게 나왔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 차를 제 아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는 다이아드인데도 이걸 원하지 않아요. 비록 이게 4기통 혼다에 5단 수동 변속기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까지 있는데도요. 저 헤드라이트가 얼마나 멋지게 나왔는지 보세요. 그리고 대형 화염 방사기로 플라스틱이 얼마나 멋지게 나왔는지도 보세요. 휠도 멋지게 나왔고 타이어도 좋고 트레드도 좋아요. 키위 라인, 민트 그린이라고도 불리는 이 색상도 정말 예뻐요. 시트 찢어진 부분은 그냥 둘 거고 엔진 경고등도 안 들어와요. 이 차로 거의 50마일을 탔어요. 여기 카라비너로 시트가 접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2개 다요. 정말 실용적이고 훌륭한 첫 차인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는 이 차를 원하지 않아요. 5단 수동 변속기라서 정말 멋져요. 20만 8천 마일을 달렸는데도 여전히 잘 달립니다. 우리는 팬 모터를 교체했고 저는 팬 전기와 관련된 다른 작업도 했어요.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스위치였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도 끝냈어요. 그리고 전체 디테일링도 했어요. 기억하신다면 이 차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아직 하단 볼 조인트도 교체해야 해요. 그 작업도 할 거예요. 하단 볼 조인트도 교체할 겁니다. 이 차는 작업장으로 가서 하단 볼 조인트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진을 찍어놔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야기 중에 화면에 사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맞췄습니다. 보시면 날씨가 흐린데 사진을 찍을 때 차량 색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는 보통 사진이 그다지 잘 나오지 않아요. 차가 검정색이고 날씨가 흐리면 구름이 차에 반사돼 검정색이 바래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키위색 초록은 사진에서 또렷하게 보입니다. 내부 포함 모든 각도에서 사진과 60초 워크라운드 영상을 찍었고 이제 이 차량을 웹사이트 주문 가능하게 3,800달러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차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잘 달리는 혼다라면 3,800달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이게 3,500달러의 가치가 있다면 저는 1,500달러도 안 들였으니 최소한 2,000달러의 이익을 남기게 되는 거죠. 600달러짜리 차라면 600달러가 구매 가격이고 거기에 경매 수수료가 붙죠. 그러면 총 800달러가 되는 거예요. 팬이랑 모터 그리고 인건비가 또 들어갔죠. 보자, 800에다가 또 한 500달러 정도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1,500달러 정도 들었고 거기에 우리 인건비가 추가된 거예요. 내가 1,500달러 투자해서 3,500달러 받으면 대박이죠. 3,000달러만 받아도 이득이고 투자금의 2배만 벌어도 충분해요. 그건 최소 투자로 100%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에 이 차는 기부받은 거니까 서로 윈윈이죠. 솔직히 저도 다시 기부할 수도 있어요. 폐차를 하거나 고철로 팔거나 촉매 변환기만 따로 팔거나 부품으로 분해해서 팔아도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매에는 위험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좋아하지만 항상 결말을 보여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헌다 엘레멘트가 팔렸으니 이게 결말입니다. 이 차로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려고 3,800달러에 내놨어요. 결국 볼 조인트, 라디에이터, 팬, 서모스택 교체와 냉각수 플러시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차에 약 1,600달러를 투자한 상태라서 지금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꽤 많은 돈을 썼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올리자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수동 변속기, 혼다 엘리먼트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게 신기했어요. 3,800달러에 올렸습니다. 저는 토요타 시에나와 교환했어요. 그래서 곧 토요타 시에나를 갖게 될 거예요. 토요타 시에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차와 토요타 시에나를 합쳐서 대략 2,600달러 정도가 들었어요. 이 차로 약 1,100달러 정도 이익을 받고 토요타 시에나도 공짜로 얻은 셈이죠. 현대 엑센트는 이제 4,500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2017년식에 15만 7천 마일을 탔어요. 네, 앞 타이어 2개와 앞쪽 촉매, 중간 촉매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정비했어요. 이 차가 예전 영상에서 얼마나 더러웠는지 기억하신다면 저는 약 10달러 들여 깔끔하게 정비했습니다. 4에 팔면 지금 약 10달러 이익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르벳을 12,000달러에 사서 14,000달러에 팔았어요. 덕분에 수익이 났고 직접 그분 집에 배달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차들보다 코르벳이나 머스탱 파는 게 더 좋지만 두 차 모두 꽤 이익이 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두 차 모두에서 100% 이익을 남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 일이 있었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에는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디오스.